노후를 준비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요양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이 답일까요? 누군가는 요양원에서 편안함과 안전을 찾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곳에서 자유를 잃었다고 느낍니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낯선 곳에서 생을 마무리하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 그렇다면 정말로 가능할까요? 오늘은 월 22만 원으로도 내 집에서 홀로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요양원은 시설과 돌봄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규칙과 시간표에 묶입니다. 아침 기상 시간도 식사 시간도 모두 정해져 있죠. 반면 집에서 생활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자 사는 것은 생활비나 건강관리, 외로움 등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복지 서비스와 생활 패턴을 조금만 조정한다면 생각보다 적은 돈으로도 안정된 생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일부 어르신들은 월 22만 원 안팎의 비용으로 주거와 생활을 유지하며 지역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외로움을 덜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절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엄과 자율성을 지키는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과 실제 사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요양원이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이야기가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후에 홀로 생활을 유지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비와 공공요금은 매달 빠져나가는 큰 항목이기 때문에 관리만 잘해도 전체 생활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 형태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모두 독립했다면 큰 집에 혼자 사는 것은 유지비 부담만 키우는 일입니다. 난방비도 전기료도 가스비도 면적에 비례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소형 원룸이나 오피스텔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행복주택이나 영구임대주택은 보증금이 낮고 임대료가 저렴해 장기 거주에 적합합니다. 지역마다 신청 조건과 절차가 조금씩 다르니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나 LH공사에 문의해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요금 절감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기와 도시가스, 수도 요금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은 한전에 복지 할인 신청을 하면 매달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고, 도시가스 역시 지자체에 따라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요금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냉난방은 전기나 가스보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에는 전기요 대신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를 활용하면 난방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여름에는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조합하면 에어컨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식비 절약입니다. 혼자 살면 매 끼니를 요리하기 번거로워 외식이나 배달에 의존하기 쉬운데 이는 지출을 크게 늘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주일에 한두 번 장을 보고 반조리 상태로 냉동 냉장 보관해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찌개, 된장국, 나물 반찬 등을 소분해 두면 필요할 때 데우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지자체 경로식당이나 복지관, 경로당 등에서는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점심을 제공합니다. 이런 서비스를 주 3에서 4회만 이용해도 식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교통비 절감입니다. 고령자 교통복지 혜택을 활용하면 이동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 이용이 가능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버스비도 무료이거나 5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시니어 전용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일부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까지 연결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 필수품 구매 방식입니다. 대형마트보다는 전통시장을 이용하면 같은 품목도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 세일이나 1+1 행사 재고 정리 코너를 적극 활용하면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살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식품은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것이 낭비를 막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무료 또는 저비용 문화생활입니다.
노후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외로움을 줄이고 삶의 활력을 유지하려면 사람을 만나고 무언가에 참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각 지자체와 복지관, 도서관에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강좌나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교실, 요가, 서예, 컴퓨터 교육, 스마트폰 활용 강의 등 다양합니다. 또한 문화의 날이나 시니어 문화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영화, 연극, 전시회를 50% 이상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 절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하며 국가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무료 검진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보건소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상담과 재활운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병원 진료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잘 되면 약값과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 전체 생활비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월 22만 원 생활의 핵심은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고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는 사회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생활 방식이 낯설고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만 실천해보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생활이 단순해지면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약한 자원을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작은 여행을 떠나거나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거나 취미에 투자하는 것이죠. 노후의 삶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을 현명하게 쓰고 남은 시간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진짜 풍요입니다. 노후를 집에서 홀로 보내려면 돈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 사회적 준비가 부족하면 생활비가 아무리 적게 들어도 외로움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행복해지려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사람과의 연결망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먼저 정신적 준비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내리고 모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동시에 판단과 선택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의 힘입니다. 이를 위해 매일의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 하루 할 일을 적는 것. 이런 사소한 습관들이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불안감을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혼자 있는 시간이 곧 고립이 되지 않도록 나를 채워주는 활동을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 그림, 글쓰기, 뜨개질, 요리 같은 혼자서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는 마음을 풍요롭게 합니다. 특히 손을 쓰는 활동은 뇌를 자극하고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악기를 배우는 것도 정서 안정과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음은 사회적 준비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라고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식적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이웃과의 가벼운 인사를 생활화하세요. 아파트 경비원, 동네 가게 주인, 경로당에서 만나는 분들에게 얼굴을 익히면 어느 순간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 기대게 되는 안전망이 생깁니다. 둘째,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 종교시설에서는 시니어를 위한 무료 강좌나 취미 모임을 운영합니다. 이런 모임에 주 1에서 2회만 나가도 외로움이 크게 줄고 생활에 활기가 생깁니다. 셋째, 봉사활동을 통해 관계를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료 급식소, 지역 행사 지원, 환경 정화 활동 등은 체력과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고 도움받는 입장에서 주는 입장으로 바뀌는 경험은 큰 자존감을 줍니다. 정서 관리도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사소한 일에도 쉽게 기분이 가라앉거나 의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건강하게 표현하고 풀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기를 쓰면서 그날의 감정을 적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호흡법을 생활에 도입하면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5분만 조용히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민폐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힘들어도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체 적정서적 위기는 혼자 버티다 더 크게 악화되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는 이웃, 가족, 지역사회복지사, 의료기관 등 믿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산다고 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된 관계망 속에서 혼자 사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독립입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잃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도 많습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사소한 행복을 더 깊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햇살이 따뜻했던 아침,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반가운 얼굴, 맛있게 먹은 한 끼 식사. 이런 작은 감사가 쌓이면 마음이 단단해지고 외로운 순간에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결국 정신적 사회적 준비와 정서 관리는 혼자 사는 노후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경제적 준비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분이며 이것이 갖춰져야 비로소 독립적인 노후가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따라오고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야 삶이 따뜻해집니다. 그렇기에 노후 준비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은 바로 내 마음과 내 관계망입니다. 혼자 사는 노후가 정말로 가능할까 하는 의문은 실제 사례를 보면 훨씬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번에는 실제 어르신의 생활 패턴을 예로 들어 월 22만 원으로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사는 72세 김 어르신은 남편과 사별한 뒤 10년 넘게 홀로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관리비와 난방비 부담이 커져 몇 년 전 소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하나와 작은 부엌 욕실이 전부인 공간이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고 주변에 시장과 복지관이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 임대료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7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이 평균 5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식비와 생활비를 합쳐도 한 달 평균 지출이 22만 원 안팎으로 유지됩니다. 김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은 보통 전날 미리 끓여둔 된장국과 밥, 김치로 간단하게 해결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요가 수업에 참여합니다. 이 수업은 무료로 진행되며 동네 친구들을 만나 대화도 나눌 수 있어 하루의 활력이 됩니다. 점심은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먹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한 끼를 무료로 제공해 식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식사 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인터넷 강좌를 듣습니다. 김 어르신은 최근 스마트폰 활용 교육을 받아 영상통화와 사진 촬영, 인터넷 검색을 자유롭게 합니다. 이 덕분에 자녀들과 손주와도 자주 연락하며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오후에는 집으로 돌아와 취미 생활을 즐깁니다. 뜨개질로 모자를 만들거나 중고 거래 앱에 올릴 물건을 정리합니다. 이 취미가 단순한 여가를 넘어 소소한 부수입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저녁은 가끔 시장에서 장을 본 재료로 직접 요리하거나 냉동해둔 반찬을 데워 먹습니다. 김 어르신의 생활비 관리 핵심은 고정비 최소화와 지역사회 자원 최대 활용입니다. 주거비와 공과금을 줄이고 복지관, 경로당,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식비와 문화생활 비용을 절약합니다. 또한 매달 한 번은 보건소에서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 상담을 받습니다. 이런 관리가 꾸준히 이루어져 병원비 지출을 최소화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첫째, 주거 계획 세우기.
현재 집의 크기와 위치, 관리비를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큰 집에 살고 있다면 소형주택이나 공공임대로 옮기는 것을 검토합니다. 이사 전에는 주변의 시장, 병원, 복지관, 대중교통이 있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둘째, 생활비 구조 조정. 지출 내역을 한 달간 기록해 고정지출과 변동지출을 구분합니다. 고정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변동지출은 불필요한 항목을 찾아 없앱니다. 예를 들어 TV 유료 채널보다 무료 OTT나 유튜브를 활용하고 유료 신문 구독을 중단하는 식입니다. 셋째, 무료 자원 활용 습관화. 주민센터, 복지관, 도서관의 프로그램 일정표를 받아두고 관심 있는 강좌나 모임을 미리 예약합니다. 식사 제공 서비스, 건강관리 프로그램, 취미활동 모임 등은 모두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 루틴 만들기. 매일 일정 시간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근력 운동을 생활에 넣습니다.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보건소의 무료 검사와 상담을 활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료비 부담이 줄고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망 유지. 이웃과 얼굴을 트고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과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정기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합니다. 가까운 관계망이 있을수록 위급 상황에 대응하기 쉽습니다. 여섯째, 위기 대비책 마련. 응급 상황에 대비해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둡니다. 또한 일정 금액의 비상금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 약국 위치를 미리 파악해둡니다. 이러한 실행 계획은 처음에는 다소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삶이 훨씬 안정되고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김어르신처럼 스스로 생활을 설계하고 실행해 나가는 과정은 자존감을 높이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듭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누적이 안정된 노후를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따라오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있습니다. 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를 단순화하고 지역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마음과 관계를 단단히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혼자 사는 노후는 충분히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양원이 필요 없는 노후라는 것은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과 부드럽게 연결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꾸리는 삶입니다. 비록 월 22만 원이라는 제한된 비용이지만 그 안에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찾는 순간 돈이 아니라 시간이 그리고 마음이 진짜 자산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들은 방법 중 하나만이라도 이번 달부터 실천해 보세요. 한 달 뒤에는 변화가 보이고 1년 뒤에는 마음의 여유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잘 살고 있다고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료비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실전 노하우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 든든하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